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떨어졌고요. 법인세라는 게 사실 기업이 돈 잘 벌어야 더 올라가거든요. 100조 원 거치던 게 지금 60조 원밖에 안 거쳐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40조가 빠진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어디선가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이 기업이다. 저도 사실은 오늘 세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법인세 구윤철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이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 받으면서 법인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 많이 한다며. 근데 보니까 아니던데? 그래서 나 이제 복원할 거야. 복원할 거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투로 얘기는 했지만. 그런 말 들으면 기업들 철렁했을 것 같아. 그 얘기 나오자마자 언론들은 다 이번 정부가 법인세 올리는구나. 법인세를 올린다라고 썼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떨어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것도 낮춰졌어요. 원래 10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숫자가 10에서 25% 세율 구간이 9에서 24%로 같이 1%포인트 이렇게 내려갔어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주식 법인세율.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그것도 똑같구나. 네. 저 주식 양도 그것과 기준이 똑같네. 네. 그래서 어쨌든 떨어뜨려 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진짜 말한 대로 그러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느냐. 근데 뭐 법인세라는 게 사실 기업이 돈 잘 벌어야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딱 이것 때문에 뭐 세금이 이만큼 줄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보면 그 구윤철 장관도 얘기했지만 100조 원 거치던 게 지금 60조 원밖에 안 거쳐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40조가 빠진 거거든요. 당시에 1%포인트 내리면 한 16조 원 정도 덜 거칠 거다 이렇게들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갭이 커요? 경기가 안 좋아. 수출을 많이 못해. 아. 2022년에 100조 갔었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든 어디든 지금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계속해서 세수 펑크를 내놨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돈은 더 쓰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정부는 어쨌든 간 정부의 재정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부니까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가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는 내가 직장을 잃어서 돈을 못 벌면 야 와이프한테 돈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 애들 학원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끼다가 내가 이제 일 하나 둘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야, 외식도 좀 하러 가고 너 뭐 영어학원 다닐 거야? 그러면 영어학원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건데 정부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려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하면 야 이제 너네 살만하지? 그리고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전 정부는 그게 어딨어. 일단은 재정이 튼튼해야지. 그러면서 세금을 뭐 어쨌든 간 덜 걷고 뭐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도 줄이고 하는데 돈도 덜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재정은 좀 빵꾸 나 있고 그러면 어디선가 돈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어디선가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이 기업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너네가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그러니까 논리도 되죠. 투자도 많이 하고 뭔가 경기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겠는데 야 보니까 너네 투자도 별로 안 했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흔히 말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투자를 그러면 얼마나 했는가를 보니까 2022년도에 이게 100대 상장 기업이 한 13조 원 정도 투자를 한 걸로 나와요. 근데 2023년에는 12조 9천억. 그러니까 도리 조금 줄었죠.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는 147조 원을 2022년도에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145조 원 이상 현금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번 거, 세금 아낀 거 이런 것들 뭐 쌓아놨다, 투자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가능하니까 아마도 이번 정부는 올릴 것 같다. 그럼 반대편에서 나오는 거 아까 기업들 깜짝 놀란다고 했잖아요.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미국하고 관세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 더 어렵게 세금 더 걷는다 그러면 이건 기업 도와주는 게 아니야. 도리어 경기는 더 추락할 것 같아. 라고 아마도 저희 계열사 신문이 강하게 쓸 것 같은데 이런 말 해도 돼요? 저 직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트럼프는 법인세도 좀 낮춰주긴 하지만 결국엔 너네가 돈은 걷어가되 너네가 투자 많이 하고 뭔가를 하면 돌려줄게라는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아마도 그런 정책 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업 지원책은 한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세액 공제를 더 늘려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AI라든지 뭐 반도체도 투자를 해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책 지원금을 쏟아 부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지원금을 해주되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받는 세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25%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저도 서 있는 상황이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저는 네.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인세율이 실제로 OECD 기준으로 그 어느 얘기도 있죠. 정도일까라고 좀 찾아보니 사실 좀 중상위권에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래서 좀 낮은 편일 텐데 살짝 어, 뭐 보기에 따라 다른가? 네. 유럽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고 그럴 거예요. 싱가포르는 네, 근데 뭐 전체 17%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네, 편. 평균 그러니까 이상이더라고요. 중위 위에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도 근데- 평균 조금 근데 위에 이게 있습니다. 조금 약간 우리가 항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법인세율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상위권 또는 미국보다 우리가 높을 수 있는데 법인들은 법인세 말고 우리는 지방세, 우리나라는 미국은 주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더해보면 우리나라가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미국도 실제로 주세가 뭐 7% 이렇게 물리는 그럴 수 데들도 있고 있겠다. 일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문들, 그러니까 언론들이 쓸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라고 할 때는 실효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율만 딱 놓고 얘기하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의 세금이 높아서 이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세금만 놓고 봤을 때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우리 있겠다. 김큐가 좋은 이야기했는데 사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치를 뽑아 쓰느냐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부터 만약에 분위기가 이게 대기업에서 후원해 주는 거여서 법인세 낮춰야 한다면 전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법인세를 왜 낮춰야 되는지. 법인세를 여기 근데 민주당 의원 친구가 와서 보고 있으면 법인세를 왜 높여야 하는지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경제라는 게 정답이 없으니까 좌우가 이렇게 1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법인세는 당위로 높여야 돼요. 돈 낼 데가 법인밖에 없어요. 가게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2천조 원에. 돈 낼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고 그러는데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정부 지출과 GDP가 정부 기업 보고 자꾸 기업의 보따리에 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금을 더 걷어가면 투자 더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당위라고 현실은 쉽지 않다. 우리 김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올릴 때는 경기 좋을 때 올려야 돼.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수익률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법인세는 글로벌리하게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에 투자할 때 그 나라 세금 20%밖에 안 받아? 한국은 25% 받는데 저기 가서 세워야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올리기도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법인세를 덜 걷어왔어요. 지난 정부에서. 그럼 무슨 세금이 늘어났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개소세? 소득세가 소득세, 늘었죠. 소득세. 네. 개인들. 네. 비중이 확 늘었죠. 그러니까 비중이 확 늘었어요. 전체 금액은 모르겠는데 법인세가 주니까 당연히 개소세. 원래 그리고 정부가 국세 거둘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득세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도 아까 조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요, 법인세 비중은 옛날에 24%까지 간 적도 있어요. 법인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온 국민이 100만 원을 기업과 함께 100만 원 세금을 내면 그 중에 24만 원을 기업이 낸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 12%까지인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소득세도 8%에서 꾸준히 올라서 12%가 돼서 작년에 62조로 만났어요. 기업이. 역전. 네. 근데 소득 저도- 개인이 내는 세금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면서 법인들, 기업, 국민들,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더 털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수 진영의 친구 있으면 말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 뭘로 바꾸지? 이렇게 하면 진짜 월급쟁이가 유리지갑이라고 봉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의 전체 정부가 세수가 있다면 그중에 소득세는 8만 원 정도였다니까요. 옛날에. 낮을 때는.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기업은 24만 원까지 내다가 지금 12만 원밖에 안 내니까 만났다니까요. 세수가 똑같아. 62조, 61조. 거의 똑같아요. 지금 작년 세수가. 그러면 월급쟁이가 봉이냐? 선진국 대비해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요. 심지어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이건 뭐예요? 기업이 아직도 많이 세금을 내요. GDP 대비해서 법인세와 GDP 대비해서 개인의 소득세를 비교해보면 선진국은 개인이 훨씬 많이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세율을 조금 더 올리고 법인세율은 더 낮춰야 된다는 말이 가능하죠. 이것도 이제 보수 국민의힘 내 친구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하는 친구 저기서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틀린 통계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저쪽에 진보 진영 친구가 있잖아요. 저쪽에 또 이렇게 진보 진영에 있는 선배가 딱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커피를 사서 왔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왜 법인세 비중이 높냐면 기업들이 잘 사니까,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국민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이것밖에 못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세 비중을 낮춰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이쪽에서 보수 진영 선배가 오면 결국에 선택의 문제이기도 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별 뭐 이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끌어가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아까 우리 이미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왜 올려야 되는가의 부분.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임금의 수준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뭐 용어가 계속 바뀌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공장 자동화라고 얘기했고 조금 지나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아까 휴머로이드 로봇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휴머로이드 로봇이 진짜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시기가 곧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올 텐데, 물론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이 직장을 잃겠죠. 어딘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정부는 세수의 큰 기둥인 소득세의 일부를 잃게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그 중에 하나가 선배도 아시겠지만 로봇세라는 거 걷자는 논의가 있어요. 유럽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율에 따라서 법인의 세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 네가 법인세네요. 공장 자동화 로봇을 인간 100명 쓰던 거를 50명 대체했으면 너는 야 법인세 조금 더 내. 이렇게 높이는 거죠. 정부도 결국엔 돈 걷어 써야 되니까, 어딘가엔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법인의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네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거 이제 진보 진영 친구가 있을 때 하는 말. 기업이 내는 부가가치가 일정하다, 또는 올라간다 했을 때 과거에 1000명을 고용했는데 지금 NG에너솔 공장 가보면 뭐 100명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 몇천억씩 수출하는 공장에서 지금 100명밖에 고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일자리가 900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900명을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합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일정한 부가가치를 유지해서 똑같은 매출을 유지한다면, 그 기업은 여전히 1조 매출을 갖고 있다면 고용을 안 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회사가 더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세의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항상 법인세 생각하면은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 딱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시계열적으로도 봐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방향성이 개인이 일자리를 진보 친구 있을 잃어버리니까. 때. 그런 거예요? 진보진영 친구 제 옆에 있잖아요. 진보진영 친구세요? 진보진영 선배? 전혀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케인즈가 그랬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면 자랑스럽게 부르주아의 편에 서겠다. 그렇군요. 근데 네. 저는 훨씬 더
자본 결국- 이득이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로봇을 사용하게 돼. 24시간 돌릴 그럼요. 테고. 이게 우리 김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중견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 이야기고 실제 우리 아, 글로벌 네, 기업들의 네. 퍼포먼스가 물론, 네. 뭐 말도 못하게 좋아지고 있고 이제 뭐 자꾸 해외로 나가서 문제지만 그래서 그 기업들은 나는 더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보수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 이거 재밌다. 보수 진영 친구가 와 있다면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출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중국 때문에. 정부가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사실은 WTO 체제에서는 이건 안 되잖아요. 보조금만 줘도 걸렸었잖아요. 정부가 대놓고 배터리다, 자율주행이다, 뭐 AI다. 정부가 대놓고 그냥 무슨 계획이다 해가지고는 뭐 몇십 조씩 때려 박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판매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기술 영역을 갖추면 기업에 결합시키고 심지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다음에 해외에 팔아버려요. 근데 지금 이게 기술이 좋으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 와 있는 BYD 같은 것도 사실은 중국 기업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이에요. 세금을 거둘 상황이에요. 아 여기 이제 보수 진영. 보수 진영 와 있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옷을 이렇게 이렇게 반반. 네. 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벗고 입는 걸로. 아니, 망토를 하나 네. 이렇게. 소득세도 많이 불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조금 문제예요.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에 한 33% 되지 면세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100명의 월급쟁이 분들은 그중에 33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요. 선진국은 소득이 낮은 분들도 조금씩은 내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나 세금 다 떼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월급 한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그 세금이 아니고 그 공적 연금이에요, 연금. 근데 우리가 월급에서 빠질 때는 세금처럼 느껴지죠. 어쨌든 빠져나가니까. 준조세라고 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더 과세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쉽지 않죠. 어떻게 많이 못 버는 분들에게 선진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내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봐라 유럽 너희 미국보다 세율 높다고 하지 우리는 급여생활자 33%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선진국을 만들었어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보수진 이렇게 장난을 쳤지만 선진국이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네. 것이죠. 근데 저는 네. 기업이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부동산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보 선배 여기 계십니다. 다시 기업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기업들이 조금 더 세금을 누군가에 걷어야 되거든요. 이번 정부가 5년 동안 쓸 정책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만 210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법인세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렉타임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해 늘렸어요. 뭐냐 더 내라고 해. 근데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유보금도 엄청 많을 거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 있으려면 적어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시장 반응이 하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하이에크와 케인즈한테 그거 반응이 안 나와. 그거 언제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웃풋은 항상 렉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까 김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에 저는 한 표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진짜 뭐냐면 이게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향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결론은 잘 먹고 잘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이에크가 케인즈한테 그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건 다 결국은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케인즈가 그랬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 다 죽어. 언제 기다려? 기다리다 죽어. 언제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 정답은 없고요. 네. 경제에서 정답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엉터리다. 그 사람들이 껍데기다. 이거 하나 빼고는